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전환 권호연 씨로 준비가 되신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진행한 권우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한 발표의 주제는 셀프 디펜스 앤 힐링 리튬 아이온 배터리입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우선 제가 어떻게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게 제가 되게 안정한 배터리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터리들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였을 때 기존 배터리는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되게 폭발을 쉽게 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발을 쉽게 하는 원인이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 충격이 주어졌을 때 높은 온도가 발생하게 되고, 높은 온도가 발생하면 전해질 내에 기체가 발생하게 되어서 배터리가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부풀게 되면 외부에서 충격을 조금만 가해줘도 배터리가 폭발을 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되게 많은 연구들이 고체 전해질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고체 전해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해질과 그 전극 사이의 계면 저항이 매우 커지게 되고,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할수록 그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액체 전해질과 고체 전해질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해질을 만들게 되면 보다 안정한 배터리를 높은 성능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게 녹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게 녹말을 아이패드에 묻힌 다음에 고층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입니다. 근데 녹말을 묻힌 뒤에 떨어뜨렸을 때 아이패드가 고장나지 않고 그대로 구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녹말을 사용했을 때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이런 특성을 배터리에 구현을 하게 된다면 외부 충격이 없을 때는 액체상을 유지하다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고형화가 되는 그런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스타치를 사용을 하여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치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타치는 아밀로펙틴이랑 아밀로스라는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밀로스는 리니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밀로펙틴은 가지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여러 가지 스타치 종류들 중에서 포테이토 스타치와 콘 스타치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포테이토 스타치랑 콘 스타치는 아밀로스랑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대충 25대 75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치를 사용해가지고 우선 바인더 쪽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스타치가 그런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바인더로 사용을 하였을 때도 전극을 안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바인더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밀로스는 리니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폴리머의 스트렝스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아밀로펙틴은 브랜치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되게 플렉서블해서 그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치에는 되게 하이드록실 그룹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하이드로젠 본딩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바인더로 사용을 해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스타치를 그냥 아무런 처리하지 않고 파우더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였었는데, 그때는 바인더로서의 특성을 잘 나타내지 못했고 그 서브스트레이트로부터 자꾸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스타치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걔네들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딩이 되게 많아가지고 걔네들끼리 어그리게이션이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이드로젠 본딩을 잘 하려면 그 하이드록실 그룹들이 밖으로 잘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주려면 스타치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타치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스타치를 젤레이션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제가 브랜치드 된 구조가 바인더로 사용했을 때 그 특성을 조금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PPT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젤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젤레이션이 스타치 내부에 있는 그런 수소 결합들을 밖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젤레이션을 시키는 게 물에다가 스타치를 넣고 히팅을 해주면서 염을 넣어주면 그 본드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되게 결합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밖으로 많이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포테이토 스타치랑 콘 스타치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포테이토 스타치가 그 젤레이션 되는 온도가 콘 스타치랑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서 동일한 온도로 진행하였더니 포테이토 스타치가 젤이 되지 않고 굳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이 온도가 달라가지고 포테이토 스타치를 젤레이션 시켜주기 위해서는 다른 온도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콘 스타치는 대략 80도 정도에서 젤레이션을 시켜주었고, 포테이토 스타치는 50도 정도에서 젤레이션을 시켜주었더니 제가 원하는 특성을 잘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물 15ml에 스타치 5g을 넣어준 다음에 LiOH 0.05g을 넣어준 다음에 그 젤레이션 온도에 맞게 스터링을 2시간 동안 해줍니다. 그러면 2시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LiOH 0.45g을 넣어주는데, 이렇게 LiOH 0.45g을 넣어주고 2시간 동안 더 가열을 해줍니다. 그렇게 가열이 되면 2시간 이후에 저런 젤 상태의 바인더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젤레이션을 시킨 뒤에도 처음에 스타치가 가지고 있던 펑셔널 그룹들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FTIR을 찍어가지고 그룹들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올라가면 맨 아래에 있는 게 콘스타치고, 그 위에 있는 게 콘스타치를 젤레이션 시킨 거고, 그 위에가 포테이토 스타치, 그 위에가 포테이토 스타치를 젤레이션 시킨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 FTIR을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펑셔널 그룹들이 젤레이션을 시킨 이후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근데 여기서 좀 제가 보면서 확인을 해봤던 게, 포테이토 스타치를 바인더로 사용할 때 더 좋은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게, 포테이토 스타치는 여기 OH 펑셔널 그룹들이 젤레이션을 시킨 이후에도 제대로 나타나 있는데, 콘 스타치의 경우에는 그 피크가 약간 감소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추후에 실험을 더 진행해 볼 생각인데 포테이토 바인더가 더 좋은 특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차지 디스차지 실험을 했던 것인데, 이거는 약간 예전에 실험을 진행했던 거여서 저 스타치에 콘 스타치로만 진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타치를 바인더로 사용했을 때 그래도 좋은 특성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였던 게, 이 처음이 3분의 1C고 1C고 그 다음이 2C인데 2C를 보았을 때 PVDF를 사용하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스타치를 사용했을 때는 그 감소하는 경향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서 스타치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특성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차지 디스차지는 롱 사이클을 돌린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약간 데이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임피던스 데이터를 찍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찍어보았는데 여기 검정색으로 나타낸 게 스타치 바인더를 사용했을 때고, 이 빨강색을 나타낸 게 그냥 상용 PVDF를 사용해서 찍어본 임피던스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제가 확인했던 부분은 이 앞에 조그만한 반원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 조그만한 반원이 임피던스에서 나타내는 게 차지 트랜스퍼 리지스턴스랑 SEI 층이 생길 때 만들어지는 리지스턴스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NCM으로 동일한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차지 트랜스퍼 리지스턴스만 비교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이 조그만한 반원을 보았을 때 스타치의 차지 트랜스퍼 리지스턴스가 더 작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스타치 바인더를 사용했을 때 롱사이클을 돌렸을 때 더 안정한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거와 동시에 스타치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실험도 진행하였는데, 저는 이 논문을 보고 스타치를 그냥 바로 전해질에 사용을 해도 얘가 이온 전도도가 있으니까 그런 특성을 나타내면서 전해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스타치가 그 일렉트롤라이트에 잘 녹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고, 테스트가 제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스타치에 펑셔널 그룹을 도입을 해가지고 오르가닉 그 일렉트롤라이트에 잘 녹을 수 있는 그런 스타치를 만든 다음에 실험을 진행해 보면 제가 처음에 구현했던 그런 생각들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다음 논문을 찾아보았는데, 그 다음 논문이 스타치에 EC를 펑셔널 그룹으로 도입을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참고해가지고 여기 스타치에 EC를 붙여서 테스트를 해보면 전해질에 잘 녹을 수 있으면서도 스타치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바인더 테스트는 계속 진행을 해서 논문을 쓸 생각이고요. 그래서 바인더 테스트는 약간 CV 데이터랑 XRD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바인더의 특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실험을 진행할 것이고, 스타치를 올가닉 솔벤트에 녹일 수 있는 그 펑셔널 그룹을 도입해가지고 걔로도 실험을 진행해 볼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스타치 말고도 다른 넌 뉴터니안 물질이 있는지를 찾아봐가지고 조금 더 스타치보다 이온 전도도가 좋은 그런 물질을 찾아서 실험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타치에다가 EC를 펑셔널 그룹으로 붙인다고 했는데 그 네. 하이드록시 그룹을 EC로 치환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아, H 반응을 EC 그룹으로 치환을 한다는 건지. 여기 제가 그림을 첨부했는데, 여기 OH에 있는 그룹 중에 얘를 NaOH로 넣으면 이 H가 떨어져가지고 O-가 형성되는데, 그 O-가 이 EC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 H가 있던 데에 EC가 결합을 하게 된대요. 근데 완전히 그 OH가 다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일부분만 EC가 결합이 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약간 스타치의 특성을 나타내면서도 솔벤트에 잘 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실험을 진행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사실 이걸 논문을 찾은 게 얘가 설펙턴트 논문인데, 그래서 이쪽에 OH 그룹이 엄청 많은데 그 OH 그룹들 중에서 얘가 되게 스테릭 힌더런스가 커가지고 달라붙기 힘든 데는 H가 안 떨어지고 되게 바깥에서 접근하기 쉬운 부분, 그런 곳에만 이 EC가 달라붙어가지고 부분적으로는 하이드로포빅하고 부분적으로는 하이드로필릭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제 이야기 네. EC랑 그때 네. 쓰리 멤버들이 있는데 쓰리 네. 멤버들 대신에 EC를 사용하는 이유가 스테릭 힌더런스 때문에 부분적으로 필릭이랑 흡입부분을 나타내주려고 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 얘를 사용하면 얘가 엄청 모든 데랑 결합을 잘 해가지고 그 구조를 약간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해가지고 EC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걔네들을 바꿔줘가지고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기 보면 NaOH를 넣어주는데 저는 네. 어떤 역할을 넣어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OH 마이너스 돼가지고 OH 마이너스가 H를 떼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O 마이너스가 형성돼가지고 그 O 마이너스가 다시 이쪽 결합을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본드를 형성한대요.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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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요? 크게는 안 났고 그냥 조금 차이가 난 것 같다고 해가지고 EIS를 첨가한 것입니다. 그 EIS 데이터를 네. 넣어주실 때 저희 반복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아, 사실 어제 편집을 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 롱사이클 테스트는 계속 진행하고 롱사이 정글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걸어줄 생각입니다. 그럼 롱사이클 테스트 진행할 때 네. 충격에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특성을 나타내고 싶은 게 지금 이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높여서 돌려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건지. 네, 우선 사실 그래서 그 충격에 대한 거를 더 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SI를 사용하면 걔가 부피 팽창이 되게 심하니까 그걸로부터 충격을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NCM으로는 그냥 말을 못 맺겠네. NCM으로는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EIS를 보면 지금 네. PVDF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그 반원 뒷부분이 완만하게 증가하다 갑자기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스타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완만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무엇을 말해주는 건지. 아, 사실 뒤쪽이 와버그 임피던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와버그 임피던스가 매스 트랜스퍼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스 트랜스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FTIR 데이터 좀 네.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보면 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어떤 거에 대한 아, 그게 콘스타치. 보면 저기 세 번째 저 주황색 보면 네. HOH 피크가 네. 저기서만 없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네. 그런 현상이 왜 저도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논문을 조금 더 읽기 전에는 여기 OH랑 OH기랑 그 외부에 물이 결합을 해가지고 저 두 피크가 감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테이토랑 포테이토 젤을 확인해 보니까 쟤네 둘에는 피크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콘스타치 젤을 찍었을 때 뭔가 잘못 찍었거나 아니면 그때 콘스타치가 잘못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콘스타치 젤은 찍어볼 생각입니다. 발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오빠.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아, 불러라. 야, 나 질문 안 했는데 왜? 네. 아, 진짜 없어. 아, 그래, 원래 첫 타를 굉장히 잘 맞춘 것 같아. 아. 승리에. 정말.